고민이 깊어진다. 부장검사에게 연락을 넣었고 처리하겠다던 남한성에게조차 결혜가 말했던 날 마약 판매 조직원 3회 사회 총기 살인사건 범인으로 잡힌 남한성 아들 남결혜. 생각지도 못한 땅 문서 때문에 남한성에게 묶여버린 동재는 팔아야 될지 무효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그 와중에 모범검사 표창을 받게 됐단 좋은 소식도 찾아오는데 그러려면 남한성과 절대 엮여서는 안 됐다. 그리고 곧 동재에겐 또 다른 기회도 찾아오는데 검사의 명예를 실추시켜 제대로 된 사건에 배당받지 못하던 동재에게 부장이 근처에서 발생한 총기 살인사건 현장에 나가보란 기회를 준다. 여고생이 총에 맞아 즉사했고 용의자로 근처에 있다 도망치던 남결혜가 잡혔단 소식에 동재는 사건이 주어진 게 우연이 아님을 눈치챘다. 남한성이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장검사에게 연락을 넣었고 부장검사가 직접 나설 순 없다 하자 약점을 잡고 있던 서동재라도 불러달라 했던 것. 이후 남한성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동재를 찾아 묻고 동재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알려줄 수 있다며 남결혜가 형사팀장에 딸을 죽여서 지읒된 상황임을 인지시켰다. 그러자 땅 문서는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며 아들을 풀어달라 거래를 제안하는 남한성. 돈이 많아도 아들을 지키기 위해선 동재에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그도 아버지였다. 일단 총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완성은 변호사를 붙여 아들의 무죄를 주장하기에 나서고 결혜에게도 아무 말 하지 마라 당부한다. 그 와중에 남결혜는 자신은 정말로 죽이지 않았다는 주장했다. 살해 도구인 총기 위치를 알려주면 문제없이 처리하겠다던 남한성에게조차 담당검사로 서동재가 배정되어 본격 조사에 들어가고 완성의 말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던 남결혜는 자신이 정말 살인자가 될 상황에 놓이자 입을 연다. 터미널에서 우연히 마약을 주워서 죽은 피해자와 같이 던지기로 판매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많은 양을 팔려다가 이 사달이 났다고. 형사와 동재는 그렇게 많은 양을 산 건 약을 잃어버린 조직원이었을 거라 한다. 형사팀장에게 부탁해 딸의 방을 뒤지니 약을 판매해 벌었던 돈다발이 나오고 결국 결혜의 말에 신빙성이 더해진다. 그리고 결혜가 말했던 날 정말 터미널에서 마약 판매 조직원이었던 찬혁과 두 사람이 부딪히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신종 마약 커플까지 더해져 사건의 판이 더 커질 예정. 찬혁은 보스인 매형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조병건 검사에게 정보를 넘기고 있었는데 동재가 사건을 해결하면 조병건이 공들인 몫까지 더해서 더 제대로 한 건 하게 될 듯하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